안녕하세요. 정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 퍼랑 PBR이에요. 주식 투자할 때 저평가되느냐를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PER이랑 PBR이죠. 아마 주식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게 이 두 개일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숫자가 낮을수록 저평가되는 거예요. 단, 이 숫자가 마이너스는 적자니까 이건 제외하고 0보다 큰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이게 좋은 거예요. 먼저 PER이랑 PBR이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동산 월세 받는 거랑 비교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PER이랑 PBR이 좀 더 복잡하지 않고 그냥 더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드릴 거예요. 우선 구글링 했을 때 나오는 간단한 설명을 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죠. 먼저 기본적인 설명을 하면 PER은 현재 주가에서 주당 순이익을 나눈 값이에요. 그리고 PBR은 주가에서 주당 순자산을 나눈 값이에요. 여기 보면 분자가 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비싸면 이 숫자가 높아지니까 이 숫자가 낮을수록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분모에는 주당 순이익이나 주당 순자산이 있으니까 이 값이 커질수록 결국은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대비 저평가됐다를 알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 PBR이나 PER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주가보다 저평가됐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이거 더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줄은 이를 위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PER은 이 숫자는 그냥 내가 벌고 있는 돈을 몇 년 벌면 시총이 되는가 그거예요. 시총이 참고로 뭐냐면 회사 주식이 보면 여러 개 주식이 있고 이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이 모든 주식을 살려면 필요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내가 PER이 1이면 1년 동안 이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시가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이 2면 2년 벌면 시가총액이 되고 PER이 10이면 10년 벌면 시가총액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가 작을수록 더 시간이 짧아지니까 더 저평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주가 대비 얼마나 빨리 돈을 버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리느냐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숫자가 낮아야 돈을 빨리 회수하는 거니까 숫자가 낮은 게 당연히 더 저평가된 거겠죠? 그러면 PBR은 뭐냐? 보통 PBR은 청산가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PBR이 1이면 얘가 갖고 있는 순자산을 100%다 팔면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1보다 작은 거면 조금만 팔아도 시가총액만큼 돈이 나온다는 거죠. 보면 기본이 이제 PBR 1이 자기 자산 다 팔면 자기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거고 PBR이 1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0.5면 내가 뭐 땅이랑 이것저것 있는데 이거 다 팔면 이 회사 두 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자산들을 반만 팔아도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대비 자산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자산이 더 고평가돼 있으니까 청산했을 때 뭔가 건지는 것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PBR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머리에 박히게 부동산으로 이해를 하게 해볼게요. PR이 보면 이제 PR이 작을수록 저평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몇이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하는 숫자가 몇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참고로 코스피의 평균적인 퍼가 10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10년 정도 벌어야지 내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주가 보통 일반적인 코스피에 있는 게 우리나라 주식이 퍼가 10이라는 건 알았는데 이 10이라는 수치도 좀 가늠이 잘 안 되죠. 이거를 부동산에 월세를 수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어차피 저희가 돈을 굴린다면 월세를 받을 거냐 아니면 주식을 굴릴 거냐 이런 거를 고민할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주식에 투자 안 하고 부동산에서 월세 받으면 어느 정도의 퍼로 환산을 하면 퍼가 몇인가를 알면 이게 너무 고평가다 저평가다라는 걸 상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PER이랑 PBR을 접근해 볼게요. 먼저 분석을 하려면 예시가 있어야겠죠? 편의상 판교에 있는 오피스텔의 펄을 한번 구해볼게요. 참고로 여기 16평짜리 뭐 판교 SK 허브가 2억 2천이에요. 근데 월세는 보증금 1000에 월 70이죠. 그러면 이 월세를 받아서 이 원금을 회복하는 게 몇 년이 걸리는지를 생각하면 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에서 편의상 제가 세금 같은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월세만 생각하고 이걸 퍼로 환산해 볼게요. 참고로 매매가가 2억 2천이고 보증금이 1000이니까 실제 투자금은 2억 1000이 되겠죠? 대출을 안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수익은 70만 원이고 1년이면 70에 12개월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840만 원 정도 돼요. 이걸 계산해 볼게요. 보증금 1000만 원을 뺐으니까 2억 2천에서 그러면 내가 투입되는 돈은 1억 1000이잖아요. 여기에 1년 월세가 840만 원. 그러면 내가 2억 1000을 회수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25년이 걸리죠. 그러면 이 오피스텔이 굳이 퍼로 따지면 25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안 껴드는데 효율이 안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여기서 뭐 1억 정도를 뭐 3% 정도 대출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산을 하면 25년이 아니고 한 20년 정도로 이렇게 투자 대금 대비 환산을 하면 더 줄어들긴 할 거예요. 그러면 대충 뭐 회사의 뭐 퍼가 전체 뭐 코스피 시장의 평균이 10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 같은 걸 투자한다고 치면 대출을 안 끼면 현재 이게 시세로 본 건데 한 25, 대출을 끼면 한 퍼가 2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국내 증시가 아까 평균이 10이면 이게 저평가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부동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퍼가 20, 뭐 25 오피스텔 투자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온 월세를 환산하면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얼마나 저평가됐다. 이거 강조하는 게 좀 와닿으시나요? 그럼 이번엔 PBR을 설명할게요.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 부동산으로 이해하는 PBR입니다. PBR이 뭐라고 했죠? 청산가치라고 했죠. 청산가치는 팔았을 때예요. 그럼 오피스텔 기준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죠. 아까 전에 2억 2천이었고 보증금이 1000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월세가 아니라 이걸 청산했을 때 가치, 즉 팔았을 때의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원래 이건데 가격이 안 오르고 똑같다고 치면 내가 만약에 이민을 가서 오피스를 팔아야 돼요. 근데 제가 살 때 2억 2천인데 제가 지금 팔 때 2억 2천이에요. 똑같아요 가격이. 그러면 이걸 나누면 1이 나오죠. 그러면 PBR이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3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살 시점이 2억 2천이고 청산할 시점에는 3억이니까 굳이 이걸 PBR로 생각을 하면 0.733이 돼요. 집값이 올랐을 때 그러면 청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내가 이걸 팔면 오히려 남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PBR이 1 미만이면 사람들이 댓글 같은 거 보면 토론 게시판에 내가 이럴 거면 이거 다 사서 청산해버리고 말자 막 이런 농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그런 이유예요. 그럼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1억 7천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치면 내가 2억 2천에 샀는데 오피스텔을 팔아야 돼요. 그럼 이걸 계산을 하면 1.29가 나와요. 그러니까 1이 기본인 거고 이것보다 작으면 청산했을 때 오히려 돈을 남는 장사인데 왜 이렇게 여기는 저평가됐어?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PBR이랑 PER은 둘 다 숫자가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거는 우리도 알았죠. 그리고 PBR은 청산했을 때의 가치다. 근데 기업을 평가할 때 회사를 망해가지고 그거를 청산하는 걸 생각하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PBR은 생각보다 저는 이렇게 참고는 하는데 높게 안 봐요. 오히려 펄을 좀 더 중심 있게 보거든요. 펄은 왜냐면 내가 내는 그 기업에서 내는 순이익을 환산했을 때 몇 년이 걸렸으면 시총을 그만큼 버느냐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에 분석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 이 지표를 만들려면 결국은 이 자산 가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순이익 같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보면 전자공시에 공시되는 값들 데이터들이 과거 지표예요. 왜냐면
실제 3분기가 끝나면 9월 달에 끝나면 10월 달에 바로 공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11월에 공시되고 뭐 11월 이렇게 공시가 한 못해도 한 2달 정도가 지연돼요. 그러니까 과거 지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가 있고 또 부동산만 아까 봤을 때 그 부동산 집값이 올랐을 때 이걸 팔면 순이익이 우리가 땡겨낼 수 있는 이익이 높은 거 아니야? 그러면 부동산만 보면 또 PBR이 좋아 보이죠. 이게 더 이렇게 영향을 주는 지표 같고. 근데 이거는 부동산의 특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월세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는 건 힘들잖아요. 근데 월세가 만약에 매년 월세가 50%씩 오른다고 치면 이거를 내가 오피스텔을 파는 것보다는 월세를 받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오랫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잖아요. 매년 50%씩 월세가 올라. 그런 것처럼 매년 그렇게 월 수익이 높아지면 당연히 PER이 더 중요해져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워낙 부동산 가치가 빨리 오르고 월세는 안 오르다 보니까 이게 PBR이 더 의미 있는 지표로 보이는데 기업 분석과 주가에서는 PBR보다는 PBR은 청산가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PER이 더 중점 있게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얘는 과거 지표다 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시젠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올해 예상이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267억이었는데 올해 5천억이 넘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코로나 검사 키트 때문에 검사 키트가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늘었어요. 그래서 순이익이 180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퍼가 269, 39 막 이랬거든요. 이때만 해도 그럼 269년이나 걸려서 시가총액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이 순이익으로는 되게 고평가된 것 같잖아요. 근데 2018년만 돼도 순이익이 거의 3배 오르면서 퍼가 39로 되고 이런 식으로 퍼가 과거의 지표이다 보니까 미래에서 벌어들일 거를 예측을 해보면 이게 퍼가 높지만 고평가라고 보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가 단순히 이 수치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순이익이 어떤지 그런 걸 예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가파른 상승 때문에 이렇게 뭐 30이었던 퍼가 30이었던 게 올해 예상이 10도 안 돼요. 퍼가. 그래서 기계적으로 아마 이건 예상 실적이니까 그렇고 만약에 올해 이게 실제 작년 그 실적으로 보면 퍼가 30이니까 얘는 30이니까 평균 코스피 지수의 평균 퍼가 10이랬는데 30이면 고평가네? 이렇게 결론 내면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실적이 좋으니까 얘는 더 주가가 올라도 되겠구나. 미래에는 더 수익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올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근데 2021년에 만약에 백신이 나왔어요. 올해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종결이 되면 이 검사 키트가 이렇게 팔릴까요? 그러면 또 이거를 저평가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펄을 보고 이 숫자 값을 보고 이 숫자가 10보다 크니까 고평가네, 이 10보다 작으니까 저평가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순이익이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그런 걸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진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퍼랑 PBR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미래 가치나 여러 가지 그런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이런 가중치를 계산하는 걸 보통 멀티플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나중에는 이런 얘기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PER이랑 PBR 이 두 개만 알고 숫자는 낮고 하나는 청산가치고 하나는 이익의 순이익의 증가에서 비례해서 값이 바뀐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